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결혼 생활 중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이 우리한테는 다 있었는데 그게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험과 과정이 바로 이혼인데요. 특히 남자들은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인생이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식솔들, 먹여 살릴 그 부양가족들이 늘어나니까 책임감도 막중하고 갈수록 돈도 더 벌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지만 결혼으로 인해서 크게 바뀌는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여자들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정말 이 몸 자체가 변하는 거를 나 스스로 매일매일 보고 체감하게 되잖아요. 저도 애들을 일찍 낳아가지고 그리고 이혼도 빨리 해서 30대에 이제 이혼을 하고 지금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40대가 되니까 허구한 날 어디가 아프기 시작을 해.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벌써부터 아프다고 엄살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요. 아, 이게 다르더라고. 특히나 이 여자들은 주변에 다 보니까요. 갑상선, 자궁, 난소, 유방 막 이렇게 몸에 딸려있는 기관들이 또 많아. 근데 그게 고장이 나기가 너무 쉽고 자궁에 문제 하나 없는 여자 있을까요? 다 뭔가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면서 몸에 불편한 점들도 지니고 있어. 이게 다 출산하고 육아하고 하면서 생겨난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진짜 말 그대로 몸을 갈아놓고 정신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일군 가정인 건데 이거를 내가 포기를 하고 새 출발을 한다고 이혼을 딱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지. 몸만 안 좋은가요? 또 우리가 아기 낳고 키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이제 된 아내분들도 많잖아요. 경력 단절이 이제 벌써 뭐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어디 가서 재취업하기도 겁이 나고 어디 이력서 한 장 내보려고 해도 용기가 안 생기고 그렇다고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몸이 힘든 일은 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의존하고 있었던 거를 포기하고 나 스스로 자립하는 게 진짜 엄두가 안 나는 일이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이 키우다 보니까 얘기할 사람이 동네맘밖에 없어. 애들 친구 엄마밖에 없어. 예전에 나 직장 다닐 때 알았던 직장 동료들 뭐 동기 동창들 다 연락 끊긴 지 오래고 지금 와서 걔네들은 사회생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공통사가 있을까 싶어서 연락을 해보기도 뭐하고 오죽하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맘카페에서 댓글놀이를 하겠냐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오히려 위안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애기 엄마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혼이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돈 많고 사업가 잘 나가는 그런 남자들도 이혼이 어려운데 경제력 부족하고 지금까지 아이들과 남편밖에 몰랐던 여자들은 더욱더 이혼이 너무 두렵고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하면서 배우자 외도를 경험한 분들, 이혼한 분들, 뭐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배우자가 또 말썽을 부려서 상담하는 분들 이렇게 그 연령대별로 상황별로 너무 많은 경우들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혼하면 후회하는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또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혼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혼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혼 후의 현실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혼 후에 후회하는 사람 첫 번째는요. 외로움에 취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 혼자서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연애를 해도 행복하고 결혼을 해도 행복하다. 하물며 짝지가 생기는 결혼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하다는데 이혼은 어떻겠어요? 이혼하면요 진짜 옆에 아무리 그 거렁뱅이 같은 남편? 아무리 개차방 같은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옆에가 이제 휑해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 외로움 나 혼자 견뎌내야 되고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도 예전에 남편만큼은 아닐 수 있죠.
특히 제가 이제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리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남편이랑 너무너무너무 싸운다. 우리가 한번 싸우면은 진짜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둘이 막 이제 참지를 못하고 막 분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불같이 싸워서 내가 더 이상 이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랑 헤어져서 안 싸우는 게 소원이다. 남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보이기만 하면 싸우니까 제발 남편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혼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랑 불같이 싸우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내 감정에서 남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혼할 때가 되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딴 년이랑 굴러먹든 뭘 하든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때야 이혼을 해야지 후회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만 보면 뭐가 못마땅해가지고 싸우게 된다 하는 거는 내가 아직 남편한테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 같아요. 날 좀 바라봐 달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너만 바뀌어주면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너는 바뀌지 않느냐 하면서 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달라고 자꾸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불같이 싸운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옆에 싸우던 사람 딱 없어지잖아. 이 아내분은요, 이혼 후에 후폭풍이 세게 옵니다. 그동안에 내가 싸우는 에너지로 그나마 살았구나. 그나마 이렇게 싸우는 애정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버틸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요. 싸우던 시절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아내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꼴보기 싫어서 남편이랑 싸우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남편에게 갖는 기대가 뭔지, 진짜 내가 혼자 떨어져서 살면 그 미움이나 원망이 없어질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상담하면서 특히 남편이 바람 펴서 이제 이혼을 꿈꾸는 아내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나도 이혼하고 나를 진짜 여자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아이고, 이혼하고 나서 나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그럼 나는 연애 100번 했게?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이혼하고 나서 나를 진짜 오롯이 여자로 봐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환상입니다. 이혼하고 나서요, 나 이제 남자에 대한 상처 있지? 남자 두려워. 그리고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날 거야? 누가 소개시켜 준대? 주변에 뭐 이혼남이나 올드 싱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너 어디서 소개도 안 해줘. 그러니까 만날 구멍도 없고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다 신뢰하고 믿을 수도 없고요. 둘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혼하고 나면 더 외로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책임. 우리 관계가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혼하고 나서 만나는 남자가 나와의 관계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질지 그것도 참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결혼한 사람도 나를 책임지지 않아가지고 내 감정을 책임져 주지 않아서 이혼했는데, 생면부지에 그 나이 먹고 40대 50대 넘어서 만난 그 남자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계에 냉소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또 상처를 더 받기도 하면서 이혼 후에 외로움이 점점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도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혼할 때 물론 재산이 많아서 많이 이제 나눠서 가지면은 참 좋겠지만요, 우리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또 그렇게 녹록지 않죠. 집 하나 나눠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야. 그나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값 떨어져 있을 때는 이혼도 못했어. 진짜 집값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뭐 5억 하던 집이 10억이 됐으니까 나눠 가져서 5억씩 가지면 되겠다, 이런 계산으로 이혼을 좀 쉽게 접근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우리가 재산 분할로 몇 억씩 받는다고 하고, 아니면은 뭐 집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 잘 키우라고 뭐 바람 피운 남편이 집을 주고 이혼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목돈을 크게 받는 것, 집을 받는 것보다는 이혼하면서 나중에 생활하는 데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죠. 아무래도 생활비가 중요한 거야. 집에 10억을 깔고 앉아있고 내가 강남 아파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어렵고 생활터전을 옮기기가 싫어요.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거 까먹고 싶지 않아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비를 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0대 50대 경력 단절되고 몸이 하나둘씩 막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아내분들은 나가서 200만원 300만원 버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찾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10억의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연 3.6%의 이자를 주는 예금에 넣어 놓으면은 세금 떼고 월 253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 남편이 주는 돈 뭐 300만원, 400만원 그거 되게 적은 것 같고 쓰면 빠듯한 돈이어도 남편이 주는 돈 253만원의 가치가 10억 예금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0억이 있어도 매달 300만원씩 쓰면 27년밖에 못 버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현금 10억을 재산분할로 받아도요, 이거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서울에서 300만원 돈 그냥 이제 생활비로 없어질 수 있는데 27년밖에 못 버티고 그 다음에는 빵원이 된다는 거지. 이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라는 게 참 실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큰 돈보다는 현금 흐름, 다달이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 들어오는 돈을 이제 배우자에게 의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벌어야 되는데 그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 수준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생활 수준 줄이는 거 되게 어려워요. 소비 수준, 내가 남편한테 700~800만원씩 생활비 받아가지고 쓰던 거 이제 내가 나가서 300~400만원 번다고 생각해봐요. 예전에 골프 다니면서 취미 활동 즐기고 하던 거 이제 그거 할 시간도 없어.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애들 학원 보내던 거 또 끊어야 될 수 있어. 이제 뭐 살림 같은 것도 예전에는 내가 건강식으로 맛있게 만들어 먹고 했는데 이제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먹는 것도 되게 형편없어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다 제가 겪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생활 수준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되게 못하는 분들이 또 있고, 이거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분들이 있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이 50대에 뭐 이혼을 해서 집을 재산분할로 받았다, 몇십억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생활 수준 줄이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재결합을 원하기도 하고 재혼을 꿈꾸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 후에 제대로 독립하려면 내 스스로의 벌이가 있어야 되고 생활 수준을 줄이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이혼을 후회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요, 남 눈치를 많이 보는 분들입니다. 남의 시선, 사회적인 시선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써. 나 이혼녀야. 내가 이혼하는데 니들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혼녀에 대한 그런 편견 이런 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기존에 알던 사람들한테 나 이혼했어라고 말하기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직장에서 내가 이혼한 거 눈치채고 나 무시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나 이혼한 거 알려지기 싫다, 이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시선,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혼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축이 되는 것,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상황이 또 그렇게 돼요. 명절이나 뭐 이럴 때 남편 얘기 남들은 자연스럽게 하하호 웃으면서 막 남편 흉도 보고 시댁 욕도 하고 명절에 뭐 어땠네 저땠네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야. 끼자니 거짓말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자니 이 사람들이 나 이혼한 거 눈치채면 어떡하나 막 위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그런 관계마저도 하나둘씩 끊어져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쓰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혼 후에 더 외로워지기도 하고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제 그래서 이혼을 후회하고 내가 그래도 남편 그늘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남편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남편이 없다는 게 나이 먹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혼을 후회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후회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알아야지 내가 이혼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알게 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결혼 생활이 전쟁 같아서 이혼하고 싶다고요? 이혼 후는요, 지옥일 수 있습니다. 저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전에 준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하고 나서도 전 남편한테 의지할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 경제적으로도 남편에게서 정서적으로도 독립을 했을 때 이혼하고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우리가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새로 애인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그런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혼한 분들의 현실적인 사연도 있고 제가 쓴 칼럼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고거나 카페에 오셔서 이혼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